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청와대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바꾸는 전격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야당은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된 개각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당장 인사청문회도 거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안종범 전 수석이 검찰에 소환됐죠.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이 주목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조사 필요성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세 남자의 정치수다에서 관련 주제로 다양한 의견 나눠봅니다. 수요 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수다 시작하겠습니다.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그리고 시사저널의 소종섭 전 편집국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수요 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수다인데요. 정말 이게 스페셜입니다. 뉴스가 너무 굵직하고 엄중한 이슈가 많이 쏟아져서요. 오늘 이슈부터 먼저 다뤄보죠. 이 청와대 긴급 개각을 발표했는데, 자, 국무총리 김병준, 경제부총리 임종룡, 국민안전처 장관의 박승주. 자, 여야가 뜻을 모아서 협상하기도 전에 일방적 발표가 되다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청와대는 정치권이 요구한 거국 중립내각 취지다, 책임 총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자, 두 분 이제 총평 먼저 들어볼 텐데요. 이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이 지난달 24일 JTBC 보도로 시작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알려진 충격적인 뉴스 보도 이후 대통령 사과, 최순실 입국 등이 있었지만 굵직굵직한 뉴스는 오늘 가장 많이 쏟아진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빅 뉴스 데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예기치 못했던. 자, 우선 총리 지명 인사부터 보면 지금이 과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인가? 그럴 상황인가? 현재 대통령에게 그럴 신뢰와 권위가 있는가라는 질문, 반문을 좀 하고 싶어요. 네,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예, 지금 나오자마자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여의도는 발칵 뒤집혔고 야 3당, 정의당까지 합친 야 3당은 아예 청문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보이콧 해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총리 취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건데. 인준이 안 되죠. 그렇죠. 그 직업 정치인들의 세계는 항상 그렇다고 치고 새누리당은 또 반응이 달랐으니까. 민심을 보면 말이에요. 지금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거 제가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 다들 있고 언론사 홈페이지에도 있는데 대통령이 진퇴에 관한 의견이 작게는 48%에서 많게는 한 65, 6%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어도 반에 육박하거나 반을 넘는데 그렇게 보여지는데 대통령은 별일 없었다는 듯이 마치 현재의 최순실 게이트나 이 파문이 국무총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국무총리를 바꾸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역대 정권의 임기 말 파문이나 그 스캔들이나 게이트들은 대개 전부 다 측근들의 비리였지만 이건 대통령이 친인척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시인했다시피 25일 날 오후 4시에 본인의 일부 관여를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 청와대 발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총리 몇 자리 그것도 야당에게 정중하게 지금 현재로 국정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실질적인 공백 상태인데 뭔가 일신시킬 모멘텀은 필요한 거 아니냐. 내가 최소한 대통령직의 수행을 당분간이라도 자제를 할 테니 책임 있는 총리, 실권을 쥔 총리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몇 분을 추천해 주시라. 그럼 내가 고민해서 여러분과 상의해서 모시겠다. 이런 절차마저도 없이 아주 전격적이고 평소에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대로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확한 민심의 소재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청취자분들과도 같이 생각하고 싶은데요. 대통령이
진솔하게 우선 본인이 알고 있는 진상이라도 밝히고 네. 뭐 사과는 당연한 거겠죠.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헌법학자들 사이에 대통령이 임기 중에 수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네. 논란인데 소추가 안 되는 건 뭐 법에 나와 네. 있지만 네. 수사까지 해도 된다, 수사도 안 된다, 이건 법에 명확히 규정이 네. 안 돼 있으니까 수사를 자청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얼개라도 밝히고 국민들이 야, 이 정도면 헌정 중단까지도 갈 수 있는 막 복잡한 걸 말고 임기는 보장하되 좀 자숙하게 하자라거나 네. 또는 안 되겠다.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국격을 위해서도 이건 안 되겠다. 여론이 만약에 그렇게 계속 커져버리면 어쩔 네. 수 없는 거고요. 민심은 천심이고 그걸 거스르거나 이길 사람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이런 자세에서 시작해야지. 대통령이 나는 아직 대통령이니까 헌법에 규정된 나의 권한을 행사하겠다? 신뢰를 잃었는데 그 령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자, 아주 신랄한 비판해 주셨는데요. 소국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 전격 개각. 이광윤 논설위원께서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일단 좀 아침에 딱 뉴스를 들으면서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개각이라는 것이 물론 뭐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국가의 중요한 소임을 맡는 사람들을 바꾸는 것인데 네. 이게 좀 뜬금없다. 근데 나중에 이제 또 뉴스를 봤더니 여당 내에서도 이 사실 자체를 이정현 대표나 정진석 원내대표도 몰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계속 보도가 네. 돼요. 야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민들이 지금 이번 이른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라고 지금 야권에서 명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과는 별개로 어떤 국가적인 이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것, 리더십의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것, 그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해도 내각이라도 좀 정상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네. 이런 부분이 있는 여론이 있죠. 하지만 이게 순서가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네. 예를 들어서 이 최순실 씨가 이제 뭐 내일 정도 영장 실질 심사하면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구속되겠죠. 네. 그러면은 그런 연후에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어떤 뭐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라든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네. 진솔하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서나 그런 걸 구하면서 사과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앞으로 국정 운영의 축을 이렇게 좀 바꿔가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총리와 역할 분담이라든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뭐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필요하면 받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만약에 저는 이제 김명준 총리 그 후보자를 제가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네. 하지만 그 김명준 후보자가 쓴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칼럼이라든지 이런 걸 그동안에 많이 즐겨 읽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호감을 갖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그런 좋은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선후 관계가 좀 바뀌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게 더 이른바 불통 논란이 커지면서 지금 하야 불길이 뭐 이미 터졌지 않습니까? 야권에서 네. 그렇게 대선 주자들이 네.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떤 위기 상황이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저는 내일이나 모레 그러니까 길게 잡아도 앞으로 한 3일 정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기타 등등 이런 네네. 것들이 만약에 안 된다면 상당히 어떤 이 뭐 야당을 뿐만이 아니고 국민 사이에서 이런 대통령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두 분이 지금 이 위원님은 격렬하셨고 소국장님은 차분하셨는데 맥락은 제가 듣기엔 유사해요. 대통령의 입장 표명, 그게 사과나 뭐 진상에 대한 이야기, 검찰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제 여야와의 소통,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으면 다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늘 다 인물은 박근혜 정부로서는 파격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절차다. 여야에서 다 이제 반대의 목소리는 이구동성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요, 대변인은 환영 논평을 냈고요. 비박계는 일제히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혀서 좀 갈라져 있어요. 저는 네. 약간 그 네.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김병준 후보자와 박 대통령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조금, 김병준 후보자가 예를 들면 박 대통령과 어떤 통화를 하든지 만났을 때. 네. 이런 어떤 수순을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가야만이 내가 예를 들면 수락을 할 수 있다. 등가. 조건부로. 그래서 뭔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 얘기가 없었을까? 그것도 의외예요. 제가 아는 김병준 후보자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정무적인 감각도 있고 정책적인 감각도 있는데. 상황을 읽고 있겠죠. 나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고 오늘 기자회견 뭐 3시에 하려고 했다가 사실은 내일로 미뤘죠. 네, 그것도 보면은 뭔가 제가 하나 추측하는 건 뭔가 이제 지금 박 대통령과의 사이에 이런 이른바 책임 총리라고 지금 부르지 않습니까? 네. 이 책임 총리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떤 상호 간의 역할 분담이랄까? 이런 부분이 합의가 아직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그 막판 이른바 좀 뭐 어떤 줄다리기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네. 김병준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그런 부분을 좀 갖고 가지 않으면은 쉽게 언론에 이야기를 네.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얘기를 좀 바라보고 같이 생각해보고 네. 싶습니다. 우선 지금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한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네. 두 번째 조금 더 황당하거나 약간 쇼크 놀랍게 받아들였던 건 다른 사람이 아닌 김병준 네. 교수였어요. 모두들 많이들 아시듯이 김병준 교수는 참여정부 인수위에도 참여했고 초기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도 역할을 했죠. 네. 그런데 다들 알고 있는 것만큼 오늘 뭐 모든 언론들이 뭐 노무현의 남자 뭐 친노계의 핵심 네. 이러던데 이른바 문재인 뭐 안희정 뭐 이광재 뭐 백원우 등등등 우리가 누구라도 다 인정할 수 있는 친노 핵심과는 상당히 결이 다르고요. 네. 이른바 노무현계의 사람이라고 분류되는 쪽에서도 상당히 뭐 합류한 시기도 늦었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네.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후기 들어서 상당히 소원해지기 시작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굉장히 거의 그냥 남처럼 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들이 빠르게 제목을 뽑기로는 노예 남자 이랬지만 노예 남자로 분류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네. 그다음에 어쨌거나 야권 사람을 썼으니까 네. 야당 측에 약간의 교란 또는 뭐 혼란을 좀 유발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가 있었다면 이거야말로 청와대나 인사권자 대통령은 네. 정직하지 못한 거고 나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야당 여의도 국회 야권의 반응이나 민심의 이런 폭발을 네. 치는 용소숨을 예상하지 못하고 김병준 총리 카드를 꺼내들었다면 정무적 감각이 완전히 없는 것이고 네. 알고도 한번 해봤다면 이건 거의 도전이나 우롱이 아닌가 싶고요. 김병준 교수의 오늘 언행 이 일정 짜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런 점에서 저는 김병준 교수의 정무적 감각도 형편없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혹평하는 거 아니고요. 네. 처음에는 2시에 하겠다 그랬는데 그 2시는 아시다시피 안종범 수석 출두. 네. 그다음에 뭐 최순실 구속영장이 2시 전후로 칠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주요한 두 가지가 확 몰려 있는데 어쨌거나 2시에 했다가 3시 이후로 미룬다고 해서 기자들 김 빠지게 하고 황당하게 하더니 다시 2시 반쯤 돼가지고 통이동 금융연수원에 나타나서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그 말만 계속 반복하면서 화탕하게 묻고 갔어요. 자, 조금 그 대목에서요. 저는 이거야말로 오늘 네. 대단한 실수를 한 거라고 그러다 보고 보니까 정무적 감각이 제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박영선 의원이 무슨 내용을 이제 밝혔냐면요. 네. 김병준 총리 후보가 우병우 수석과 아는 사이 아니냐 관련설. 뭐 왜냐하면 이제 우병우 수석의 장인과 동향이고 잘 알고 있었고 그랬다고 뭐 하더군요. 주도식에도 참석했다. 네. 기자가 오늘 질문했잖아요. 예. 내일로 미룬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우 수석은 모른다. 다만 그 장인은 동향인데 향후 회장이어서 알고 지냈고 뭐 기계가 있는 분이다. 이런 또 칭찬을 했던 이 기록들이 있어요. 예. 자, 여기서는 어떤 관련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 기사를 저도 봤는데요. 네. 글쎄 뭐 분명한 어떤 사실관계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우병우 수석과 이렇게 뭐 분명한 사실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뭐 거기에 대해서 김병준 후보자도 일단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지 하지만 그 장인인 이상달 전 정관기업 회장이 이제 이 김병준 후보자가 경북 고령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의 향후회장을 맡고 있었고 그러저러한 인연으로 이제 알게 됐고 2003년도 초에 어떤 사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민원 담당 조사 과정에서 이 이상달 회장이 조사를 하러 온 뭐 그 비서관에게 굉장히 당당하게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김병준 후보자가 보면서 아 참 기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감명을 받았다. 그렇죠. 그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떳떳하니까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식의 맥락을 담아서 이제 추도사에도 좀 한 얘기 한 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뭐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현재 나온 그런 정도 가지고 굳이 우병우 수석의 어떤 그림자가 뒤에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옳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이광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저는 김병준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저는 뭐 노무현의 사람이 맞죠. 왜 그러냐면 이 93년도에 인연을 맺어서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이 하던 중요한 연구소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 실무연구소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김병준 교수가 거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했던 거고 또 이른바 이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을 했지만 그 설계자는 김병준 후보잖아요. 정부 혁신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뭐 일종의 제가 보기엔 저작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표나 이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런 정치적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굉장히 동지적인 관계를 가졌던 그룹과 김병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있었고 물론 뭐 이 친노 색깔이 강하진 않았죠. 제가 보기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립적이었기 때문에 여야 두루 비판하는 컬럼도 제가 보고 했는데 뭐 그런 제 생각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민감한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지금 뭐 이제 우병우 수석 관련 설 이거는 그냥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팩트를 받아들이고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노무현 정부 경제비서관 했던 정태인 경제학자 있죠. 칼폴리니 연구소 이끌고 있는 오늘 페이스북에 자신이 바라본 정태인 교수 물론 정태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김병준이지만 그 일화들을 보면 우리가 친노라고 함부로 그룹핑하기에는 애매한 점이 참 많다. 나중에 합류는 했지만 노예 사람, 뭐 연산군의 뭐 무슨 이준익 감독 영화 보면 뭐 왕의 남자인가? 그럴 정도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거는 뭐 저울에 딱 달아서 얼마 이상이면 누구 남자 아니면 누구 남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친노의 핵심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적어도 정치적 면에서. 그리고 노무현 정부 끝남과 동시에 거의 완전히 결별 상태였고 최근에는 국회에서 자기가 주도하는 포럼에서 총리나 뭘로 좀 일해보고 싶다는 것을 강력히 먼저 제안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이제 김병준 교수가 노무현의 남자냐 아니냐, 뭐 그건 그렇게 친노계냐 아니냐 중요한 건 아닌데 입장이 다르신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중요한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역시 중요한 건 박근혜 최순실 이 관계의 진상 규명이겠죠. 자, 오늘 이제 워낙 토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 3부에서 다룰 의지의 절반도 안 가고 있는데요. 이제 4부로 이제 이어갈 텐데. 자,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 수다.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